자, 23페이지. 23페이지 아까 했죠? 했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 넘어가면 24쪽 7번도 별 하나 딱 붙이세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취득, 보유, 양도, 활동, 경제활동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24페이지 봤어요? 자, 부동산 경제활동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이것도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따라 조세도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일시적이 뭐다? 한 번. 취득, 양도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보유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내는 부과되는 조세로 분류할 수 있다. 한 번 내는 세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 번 내고 이거는 매년 내는 거죠. 요것도 한 번 내는 거야. 한 번 내는 거 일시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두 녀석은 오로지 취득 단계, 이 두 녀석은 오로지 보유 단계, 이 애는 오로지 뭐다? 양도 단계죠? 그러면은 이 딱 붙여서 내는 부가세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구분해야죠? 그러다 이 애는 상식이에요.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나눴어요? 자, 그 다음 이 애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에 붙여서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 농특세는 본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취득 관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아, 취득세에 붙여서 내니까 이럴 때 농특세는 취득 관련. 자, 여기 농특세가 있네. 요럴 때 농특세는 종합부동산세랑 같이 내죠? 보유 관련. 요 농특세가 여기도 있네. 이럴 때는 농특세는 양도 관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부가세를 통해서 정리했어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도 관련이 있고 보유 단계도 관련이 있고 양도 단계도 관련이 있죠? 지금 증명했잖아. 이렇게 앞에 거.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보자고요. 자,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 같이 내는 거죠?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무슨 관련이라고 말씀하나요? 취득 관련. 그리고 밑에도 지방교육세가 있네요.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무슨 관련? 보유 관련. 그럼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나요? 취득, 보유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답이고,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 이거 두 개 정리됐어요. 자, 그럼 결국 부동산 세법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구분되죠? 구분되잖아요. 그럼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세금은 뭐가 답이다? 지방, 교육세가 답이고 전부 관련 있는 거, 전부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네요. 근데 옆에가 허전하네. 옆에가. 그럼 보유와도 관련이 있고 양도와도 관련 있는 거를 찾아야죠. 이거는 뭐가 답이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뭐다? 지방 소득세가 답이에요. 암기하면 안 돼요. 소득은 언제 생긴다? 보유 중에, 처분 중에 생겨요. 소득은 취득할 때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번개. 그럼 보유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임대하죠? 임대업 하잖아요. 이 건물 주인이 임대하고 있죠? 사업자잖아. 그럼 임대하면 1년에 한 번 사업자니까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낼 때는 뭐를 같이 냅니까? 지방소득세. 이거를 어떻게 한다? 특별 징수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년 이상이 되면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냈던 추억이 있죠. 그럼 종합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낸다고요. 원래는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내면 불편하니까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특별히 징수한다고요. 거둔 다음에 지방세니까 지방으로 보내주겠죠? 양도소득세 내시는 부분도 양도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특별 징수해서 지방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월급날 월급 받죠? 1년에 한 번보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그럼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같이 낸다. 자, 그리고 부동산을 누가 팔아? 아까 사업자가 팔죠? 매매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고 같이 특별징수합니다. 두 가지를. 그다음 결론은 뭐다? 소득은 임대 중에 생기고 그리고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죠.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다? 지방소득세. 이거는 부가세라고 안 해요. 특별 징수한다 그럽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따로따로 내면 불편함으로.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나요? 취득과도 관련이 있고 양도, 보유와는 관련이 없는 거. 취득 단계도 관련이 있고 양도 단계도 관련이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인지세. 인지세는 어떨 때 내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지세를 내본 추억이 있어요. 이게 모르신 분은 재산을 한 번도 사고 판 적이 없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인지세 내요. 아파트를 팔아먹을 때 인지세 낸다고요. 땅을 구입할 때 인지세 내는 거예요. 근데 인지세는 사고 팔 때 낸다. 그러나 보유는 안 들어가. 왜? 일부가 폐지됐어. 전세권 설정할 때. 자, 전세 놨어요. 그럼 상대방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뭐다?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다고요. 10년 전에. 그래도 일부 폐지가 됐으므로 인지세는 보유라고 하면 안 돼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인지세 내야 됩니다. 자, 그래도 결론이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24페이지 밑에 나왔잖아. 1번, 2번, 3번, 4번. 양다리 걸쳐 있는 거. 1번 밑에 별 하나 딱 붙이고 밑에. 자, 취득 보유 뭐를 찍어야 돼요? 지방교육세. 2번 취득 뛰고 양도는 뭐를 찍어야 돼? 2번은 보유 양도는 뭐를 찍어야 돼? 종합소득세. 옆에 특별징수하는 게 뭐다? 지방소득세. 그리고 3번 취득 뛰고 양도는 뭐가 답이다? 인지세. 그리고 4번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는 거는 딱 하나 뭐다? 농어촌 특별세. 나머지는 출제 제외.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네 가지로 정리 잘해야 돼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뭐다? 취득 보유시만 하면 지방교육세. 그 다음 보유 양도와 관련된 거 하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3번 다 관련 있는 거를 물어보면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취득 뛰고 양도를 물어보면 뭐다? 인지세가 답입니다. 양다리 걸쳐 있는 거 네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요. 네 가지로.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쭉 가서 이제 30페이지 세율. 3번 과세표준. 자,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어 정리입니다. 역시. 30페이지 과세표준 나와 있죠? 과세표준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칠판 한번 봐주세요. 모든 세금은 어떠한 공식을 쓴다 그랬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곱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액.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해. 자, 칠판 봐요. 법조문이 뭐예요? 세액 산출할 때, 세액 산출할 때 기초가 되는 뭐를 얘기한다? 금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 금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종가세. 금액을 뭐라고도 얘기하나요? 가액. 수량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양세.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 종가세, 2번 종량세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4번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여기 보세요. 세율이 뭐냐? 법조문이. 잘 봐요. 세율이 뭐냐? 과세표준에 곱하는, 과세표준에 곱하는 보다 곱하는 비율이나 뭐를 얘기하는 거야? 금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퍼센트죠? 비율이나 금액을 뭐라 그런다? 세율. 법조문이에요. 이렇게 밑에 세율 나왔네. 4번. 세율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그럼 비율은 퍼센트죠? 그래서 종가세는 잘 봐요. 비율을 퍼센트를 곱해야 뭐가 나온다고요? 세금 액수가 나온다. 이 퍼센트 비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죠? 이 퍼센트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정율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아까 농지를 구입하면 3%였죠? 이 퍼센트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밑에 정율세율. 그럼 항상 이 퍼센트는 백분비로 표시합니다. 백분비로 소수점이 나오므로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되는 세율. 이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율세율. 자, 그 다음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돼? 금액. 이 금액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러나요?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결론은 항상 끝에는 세금 액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수량 등에는 퍼센트를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이게 안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등록면허세. 무슨 등기할 때?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권리증에 선 긋는 거죠?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는 세금 계산을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계산한다? 건수. 한 건, 두 건 이렇게 건수로 계산합니다. 그럼 건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량세. 그럼 건수니까 얼마를 곱한다? 한 건에 6,000원. 6,000원을 곱하면 세금 액수는 얼마가 나온다? 6,000원 이렇게. 만약에 두 건일 때는 두 건일 때도 얼마를 곱한다? 6,000원. 그럼 세금 액수는 얼마가 나온다? 12,000원. 근데 이 6,000원을 우리는 액수가 정해져 있다. 무슨 세율이라고 얘기한다? 정액세율. 오른쪽 꼭대기. 오른쪽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화폐 단위 원 표시되는 세율을 말하며 종량세는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밑에 네모. 등록본 등록면허세 일부 밑줄 그어요.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가액으로 계산해요. 그러나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로도 계산한다. 강론 파트에서 배운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이번에는 표시 단위에 따라 표시하면은 정률과 정액으로 구분하지만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1번 비례세율, 2번 누진세율 이렇게 나눠요. 크기에 따라. 그럼 비례세율이 뭐다?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뭐다? 비례세율.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크기가 증가하면 세율도 뭐다? 높아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퍼센트 정률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일정하게 곱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다? 변동되게 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정하게 곱하면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그래서 정률세율도 이렇게 세목의 종류에 따라 비례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있고 누진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있다고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죠. 이런 거는 그리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끝내야 돼요. 예. 자, 밑에는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건가? 위에는 세율이 있네요. 이렇게 세율,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일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2억일 때가 있고 과세표준이 3억일 때가 이렇게 쭉. 그 다음 세율 10%, 20%도 있고 30%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잘 봐요. 과세표준이 1억일 때는 10%를 곱합니다. 이렇게 10%. 과세표준이 2억일 때는 20%를 곱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3억일 때는 30%를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요.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증가됨에 따라 세율도 높아지고 있죠. 변동되게 곱하고 있잖아요. 세율을. 이런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왜 만들었을까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여서 많이 걷어야 되겠죠?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누진세율. 근데 이런 게 아니고 뭐다? 이렇게 일정하게 곱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례관계에 있다. 비례세율. 1억일 때도 20%, 2억일 때도 뭐다? 20%, 그리고 3억일 때도 뭐다? 20%. 일정하게 곱하고 있죠? 과세표준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고 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용어 정리해요. 아까 농지를 얼마 써야 3천만 원. 몇 프로 곱했어? 몇 프로? 3%. 아까 얼마 나왔어? 9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농지를 1억짜리 샀어. 1억짜리 사도 농지는 뭐야? 3%. 그럼 얼마 나와? 300만 원. 이렇게 일정하게 곱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비례세율.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율은 앞에 게 크면 이 세금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일정하게 곱한다. 이거 설명이니까.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밑에 이거 별 하나 딱 붙여. 세율구조. 자, 세목에 따라 세율구조가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강론에서 배워.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비례세율만 쓰고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 쓰고 이런 식으로 세목의 종류에 따라 세율구조가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고요. 나중에 강론 파트에서 배웁니다. 이거 이해됐죠?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자, 32쪽 꼭대기. 32쪽 꼭대기 뭐가 나와 있나요? 지방세의 세율 적용에 의한 분류네? 꼭대기 32쪽. 자, 칠판 보세요. 이러한 세율은 어디서 만들어? 국회를 통해서 법에서 만들잖아. 이런 세율을 법에서 만들죠? 몇 프로를 이렇게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지방세죠? 지방에서는 어떤 세율로 사용한다? 법에서 이렇게 세율을 만들었잖아.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세율, 표준 세율, 제한 세율, 임의 세율 이런 용어로 사용한다고요. 그럼 출제되는 거는 두 번째밖에 없어. 별 하나 딱 붙여. 표준 세율. 그래서 지방세를 배울 때는 항상 표준 세율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지방세 표준 세율은 표준 세율로 써요. 표준 세율. 그럼 표준 세율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그래서 별 하나 딱 붙여. 표준 세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포인트는 뭐다?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세율이다?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은 탄력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 세율.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감할 수 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세 배울 때 표준 세율이 딱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세율이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탄력 세율이다. 조정. 가능한 세율이다. 그래서 5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용어 정리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항상 표준 세율은 무슨 세율이라고요? 탄력 세율이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세계 계산 방법. 1번만 알면 되죠. 박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럼 2번 3번은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2번 3번은 더하기 빼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끝내야 돼. 2번 보세요. 산출세액이 나왔네. 그 산출세액에서 마이너스 세금을 공제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죠. 마이너스. 감면받더라도 세금이 줄어들죠. 빼기. 그럼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더하기. 그럼 교통정리하면 2번 뭐가 나와? 결정세. 그럼 3번. 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빼야 돼. 빼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제받으면 줄어들고 감면받으면 줄어들고 가산세가 있으면 늘어나고 알아들었어요?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고 세금 내야죠. 자, 밑에 그림 지금까지 배운 거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하면 뭐다? 종과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래? 종량세. 그럼 종과세는 무슨 세율을 곱해야 된다? 정률세율. 정률세율도 여기 봐요.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이죠.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을 곱하는 방법이죠. 정률은 두 가지로 크기에 따라 나눈다고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량세는 뭐를 곱한다? 정액세율. 밑에 저거 얼마? 6,000원. 말소등기할 때 건당 6,000원. 정액세율은 액수가 정해져 있죠. 얼마? 6,000원.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5번 과세기간 보세요. 5번 과세기간 보자고요. 5번 과세기간 봤어요? 자,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우리는 과세기간이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뭐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 줄만 밑줄 그어요. 소득세. 소득세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여기 보세요. 법인이 돈을 벌면 무슨 세금 내야 돼? 법인세. 죽어서 내는 세금이 뭐다? 상속세. 살아생전에 이전시키면 증여세. 매입 매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책에 적었을 뿐이에요. 이 네 가지는 출제 안 된다고요. 부가가치세는 뭔지 알죠?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가세. 코피숍 가서 코피를 한 잔 마시면 10% 세금 내는 거죠? 사회에서 줄여 부가세. 대형마트 가서 식료품을 잔뜩 사면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포함 항목 나와 있죠? 그 부가가치세예요. 시험 출제 제외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득세 하면 항상 부동산 관련은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쓰는 거라고요. 그럼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요.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회사에서 다니면 월급 받죠? 1년이 되면 12월 말에 연말정산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있으면 내고 돌려받을 거 있으니까 1년 단위로 계산한다. 그래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8번. 자, 8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조세의 징수. 조세, 모든 세금을 조세라고 그래요. 조세의 징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8번 별 하나 딱 붙였나요? 지금 졸릴 때가 됐어요. 한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시작. 부가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무자에게 이미 성립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징수란 과세관청이 세법 등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국세나 지방세 등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어떤 용어가 나오나요? 부가와 징수. 이 용어가 항상 강론에서 나와. 이에는 네 글자로 뭐를 얘기한다? 납세, 절차를 얘기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첫 번째 뭐다? 세금 내라고 부담시키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가. 부담시킨 다음에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납세 절차를 하는 설명이에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처음에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키고, 두 번째는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납세 절차. 자, 그러면 세금을 부담시키고 거두어 드릴 때는 모든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모든 공식이 뭐라 그랬나요? 세금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오나요? 산출.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해를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세율은 누가 결정해요? 법에 의해서 몇 프로 곱하세요. 법에 의해서 결정하겠죠. 이해는? 그럼 과세표준이 뭐다? 금액이나 가액, 수량이잖아. 금액이나 가액이나 수량은 누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세금을 받는 자가 결정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가격은. 그럼 자동적으로 이해가 나오고. 자, 그래서 세금을 이제 걷는 방법, 징수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세분되나요? 1번 신고납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번 보통징수, 3번은 뭐다? 특별징수로 구분한다고요. 자, 1번이 뭐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신고납세.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용어는 달라요. 법 만드는 주체가 다르므로 그러나 뜻은 같은 거예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보통징수. 지방세는 보통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한다. 뜻은 같은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세는 아까 배웠죠? 특별징수.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원천징수. 그래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특별징수. 오른쪽 3번부터 하자고요. 자, 조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징수자가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아까 배웠죠?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낼 때, 종합소득세 낼 때 세무서가 뭐다? 특별히 걷어서 지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따로 내면은 납세자가 불편하니까, 즉 제3자가 걷어서 납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월급날 월급 받죠? 뭐를 띄고 준다? 세금. 회사에서 세금을 띄죠? 이런 거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회사에서 세금을 띄고 나머지로 준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를 각각 내라 그러면 세무서 업무가 마비되겠죠? 회사에서 거둔 다음에 세무서로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걷어준다. 납세자가 불편함으로. 용어만 정리하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한다고요. 부가세가 아니에요. 원래는 따로 내는 거야. 불편하니까 특별. 자, 그 다음 보자고요. 1번.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서 누구에게 세금을 걷는 자를 뭐라 그래요? 세금을 걷는 자를 뭐라 그런다? 과세권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뭐도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 나왔네. 34쪽 그림 나와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1번 과세관청 세금을 걷는 자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2번 우리들에게 뭐를 줘? 납부서. 그럼 납부서를 갖고 납세 의무자는 은행 갑니다. 금융기관 가서 납부해. 그럼 은행은 우리들에게 4번 뭐를 준다? 영수증. 그럼 끝나는 거야. 그 다음 금융기관은 받았다고 통보하면 되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어떤 세금?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네, 종합소득세도 똑같고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그림 위에 나왔잖아. 소득세에 밑줄 그어요. 소득세. 항상 소득세 하면 뭐와 뭐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소득세.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왜 신고 납부라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여기 봐요. 취득가액, 등록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는 언제 알아? 등기처야 알아. 그러니까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하는 거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뭐다? 누가 세금을 결정한다? 과세권자. 과세관청 똑같은 거예요. 세금을 걷는 자. 과세권자가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결정해서 세금을 내는 자. 세금을 내는 자를 납세의무자라 그러죠. 납세의무자에게 특징이 뭐다? 통보를 하죠. 세금 내라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고지서가 날라와. 그래서 고지서로 통보해 주는 거예요. 통보징수하면 말이 이상하죠? 보통징수. 그리고 국세에서는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지서 발급. 그럼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매년 내는 세금. 하나는 재산세. 하나는 뭐가 있다? 종합 부동산세.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해서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매년 내는 세금.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 35쪽 그림 보라고요. 그림 봐요. 그림 1번. 자,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관청. 과세권자. 1번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발급. 그럼 우리는 2번 납부합니다. 은행 가서 영수증 받고 통보하고 끝. 설명이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참 심각하니까 저도 좀 부담스럽네요. 그냥 이 공부는요, 스트레스 받으면 불합격이에요. 편안하게 장기 코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별명이 뭐야? 시험 볼 때까지는 콩나물이야. 여러분들 별명 콩나물 기르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콩나물은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죠. 조금씩. 한 번에 왕창 부으면 썩어버려요. 그렇게 콩나물을 기르는 심정으로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 대신 반드시 뭐다? 복습은 해야 돼.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넘어가다 보면 무조건 붙는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5개를 정리했네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왜 신고 납부한다?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은 고지서를 날라와요. 고지서.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간다. 보통징수. 자, 단 여기서 봐요. 근데 이제 종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부자들은 첫 번째 절약정신도 강하지만 특징이 뭐다? 서민들과 다른 점은 의심을 많이 합니다. 부자들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정부 결정 못 믿겠다. 우리가 정부가 결정한 세금이 다 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1년을 놓고 보면 약 1조 원 정도가 잘못 계산해. 그래서 환급 사태가 일어난다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서민들은 정부가 결정하면 100% 믿어. 그러나 서민들은 믿어. 그러나 부자들은 안 믿어. 항상 부자들은 세무 대리인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져.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지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요. 못 믿겠다 고지서. 그래서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원칙은 정부 결정. 선택하면 신고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라고요? 종합 부동산세가 답이다. 그래서 아가씨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가 뭐예요? 종부세 내는 남자예요.
종부세 내는 남자를 98%가 좋아한다고요. 그죠? 우리 큰아들 여친 엄마가 종부세 내요.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수십억 벌었어요. 3년 만에. 우리 막내는 능력이 없어. 정신이 없고. 아들 둘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요. 부모는 빨리빨리 애들 능력을 판단해야 돼. 공부로 먹고 살려면 공부로 먹고 살고, 기술로 먹고 살려면 기술로 먹고 살고, 빨리빨리 판단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한마디는 얘기해 줘야 돼. 그냥 놔두면 정신없이 가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요즘은 캥거루족이 계속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죠? 그럼 캥거루족의 특징은 뭐야? 부모님이 연금 받으면 연금을 빨대로 빼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막내가 빨대로 조금씩 저는 뭐 연금 받을 나이는 안 됐지만, 우리가 부모 참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핏줄이라 내리사랑이라 참 안타까워서 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주변에 보면 강하게 키운 애들이 효자가 돼. 대부분. 경험상. 우리 친인척들 보면 오냐오냐 키운 애들은 대부분 불효자식으로 전락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동생이 있잖아요. 불효자식이야. 25살까지. 군대 제대도 정신 못 차려. 여자랑 같이 살아. 동거해. 어느 날 어머니 앞에 가서 10만 원만 달래. 왜 하니까 쌀 사야 된대. 딱 없다. 딱 잘라버린 거야. 막내니까 오냐오냐 키웠지. 없다. 없다. 딱 그러니까 뜨거운 거야. 모든 게 부모가 그 10만 원 없어서 못 준 게 아니잖아. 여자는 옆에 있고 어디 가서 데려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을 했어요. 아, 부모가 이제 부모 믿으면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지금 효자로 바뀌었어요. 효자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이제 자, 숨 돌렸고 이렇게 잘 봐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이행을 안 합니다.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죠.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신고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행을 안 하면 누가 결정할까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겠죠? 이행을 안 하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로 통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 그래서 가산세가 나와 세금에 가산한다. 이거는 뭐가 된다? 세목이 됩니다. 이행을 안 해. 정부가 결정하겠죠?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벌을 줍니다. 벌과금. 벌과금이 뭐다? 세금을 늘려서 결정한다. 세금을 늘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가산세. 그래서 세목이 된다고요.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취득세가 늘어나요. 양도세를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양도세가 늘어난다고요. 그럼 무신고하면 징수 방법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뀌는 겁니다. 무신고하면 밑으로 내려와요.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하면 끝나죠? 신고납부를 안 했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겠죠?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 붙으면 더합니다. 더해서 취득세가 얼마로 바뀐다?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를 보내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산세는 뭐가 된다? 이 경우는 취득세가 된다. 세목. 알아들었어요?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고지서 얼마짜리 날라온다고요? 120만 원. 가산세는 뭐라고요? 세금에 가산한다. 세목. 자,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했죠?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럼 은행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 돼? 납부기한.
납부 기한 안에 뭐다? 납부하면 끝나잖아. 모든 자가 납부를 다 할 수는 없죠. 안 하는 자도 있어.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지금부터는 뭐가 붙는다? 가산 금이 붙어. 문제를 풀 때 가산 금인지 센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가산금은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연체이자가 늘어나. 연체이자가 늘어나요.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가산금을 연체이자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왜 세금이 늘어나? 세금 결정을 못했잖아. 못하니까 세금을 늘려서 결정하죠. 여기는 왜 연체이자가 붙어? 이미 결정 끝났잖아. 이미 세금 결정했죠. 그 대신 고지서 보내줄 테니까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를 하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이거. 그래서 연체이자 표시는 어디에서 표시한다? 고지서 보면 납 기후 금액으로 표시를 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모든 고지서는 딱 보면은 뭐와 뭘로 나눠져 있다? 납기내 금액. 연체하면 납기 후 금액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 계산했어? 얼마 계산했어? 합치면 120만 원. 취득세가 120만 원이죠? 20만 원은 가산세가 붙은 거잖아요. 그럼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와? 120만 원. 이 120만 원 속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제외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고지서에. 120만 원짜리 고지서 보내는데 저 녀석은 분명히 연체할 거야.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고지서는 안 날라와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가산금 제외된 거죠? 가산금 연체이자는 고지서에 뭘로 표시한다? 납기요금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집중하세요. 그럼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 연체이자는 얼마나 붙을까?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5쪽 제1아래 나왔네. 제1아래 하기 전에 2번 봐요. 보통징수 꼭대기. 보통징수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공무원이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줘? 두꺼운 글씨 고지서 교부. 고지서를 발급해서 걷어가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연체이자가 붙지.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자, 그 다음 왼쪽 1번 신고납부. 왼쪽 1번은 납세무자가 출발해요. 납세무자 왼쪽 1번. 납세무자가 결정한다고요. 그 다음 자진신고 납부를 안 한다. 그럼 두 번째 줄에 기한 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뭐가 붙는다? 가산세, 세금을 늘려버려. 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이행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 9번 가산세. 별 하나 딱 붙여. 이것도 가산세. 어떤 단어가 들어가? 두꺼운 글씨 이행을 안 했잖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세금을 늘리죠. 두 번째 줄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한 세액. 세금에 가산한다고요. 단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왔네. 왜 포함을 안 해요? 고지서에 납기요 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자, 두꺼운 글씨만 알면 돼. 2번. 두꺼운 글씨 2번. 가산세는 어쩌고 저쩌고 뭐가 된다? 세목으로 한다. 위에 두꺼운 글씨 2번. 세목. 세목이 뭐다? 세금의 이름.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세에 더한다고요. 세목. 찾으셨어요, 꼭대기? 자, 그럼 칠판 봤어요. 자, 이제 가산세는 잘 들어요. 신고를 안 했다. 불성실 했잖아. 불성실.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도 안 해. 납부 불성실.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잘 들어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로 구분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구분하자.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무신고한다. 아예 신고를 안 해. 그럼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20%. 20% 늘어나요. 무신고하면. 그러나 적게 신고해. 소신고하면 10% 늘어나. 10%. 사기 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최대 40%가 늘어나요. 이율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사기 부정한 방법이 아닌지 사기 부정한 방법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단순 무신고, 단순 과소신고예요. 사기 부정이 뭘까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가 붙어요. 거래를 은폐합니다. 장부 조작동을 통해서 안 해. 그 다음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다운 계약서를 적고 신고가 들어가. 다운 계약서는 사기 부정한 방법이죠. 좌우간 사기 부정한 방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아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그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뭐라 그래? 사형 40%. 숫자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 무신고는 무하면 네 다리 딱 봐. 두 개 뻗어 있지? 20. 과소는 절반이고. 자, 그 다음 납부까지 안 해. 그럼 납부까지 안 하네요.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연일자에 따라 즉 하루하루 붙어갑니다. 하루하루 만원당 얼마씩 붙어간다? 3. 만분의 3.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0.03%. 중요한 거는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퍼센트로 나오면 다 맞히기 때문에. 그럼 납부 불성실은 어떻게 암기한다? 만세. 만세 3. 납부하면 시원하잖아. 만세. 그러나 신고를 물어볼 때는 셋 중에 하나가 답이고. 자, 그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결론은 오른쪽. 자, 37페이지 봐요. 박스, 중간에 박스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박스.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나는 납부로 구분했죠? 그럼 단순 무신고는 20이부터. 그러나 부정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40이야. 두 번째, 그냥 과소는 10%. 그러나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다? 40.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이에요. 그냥 과소는 10이고 뭐 곱하기 더하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40. 그 다음 마지막 납부.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지연 일수에 따라 포인트가 뭐다? 만세. 그러나 무한대가 되면 안 돼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가니까 한도가 뭐다?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한도가 있어. 너무 많이 세금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한도가 있다고요. 뭐가 한도가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 이거는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중요한 거는 국세는 한도가 없어. 지방세, 국세를 물어볼 때 한도는 100분의 75죠? 지방세만. 국세는 무한대야. 그래서 100분의 75.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 너무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세금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세는 한도가 없다. 무한됩니다. 무한되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자, 프린트 한 장짜리 봐요. 한 장짜리 이제. 자, 이 한 장짜리 앞뒤로 나와 있어요. 잘 봐요. 프린트가 무슨 내용의 프린트인지 잘 봐야 돼.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1이 나와 있죠? 제목이 뭐다? 조세 총론. 그럼 왼쪽에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나왔잖아요.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뒤에 봐요. 뒤에 넘어가요. 뒤에 넘어가면 핵심 정리 2. 핵심 정리이죠? 뭐에 대한 설명이다. 과세 요건 몇 가지? 4가지. 밑에가 4가지잖아.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무자 4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뭐가 찍혀 있어요? 가산세, 가산금. 지금 뭐 배웠어요? 가산세. 그럼 1번 나왔잖아. 바로 신고와 납부로 구분하죠? 신고와 납부로 구분한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가산세율이 동일해요. 취득세 이만큼 한도가 있잖아. 100분의 75. 등록면허세도 취득세랑 동일. 그 양도세도 뭐다? 취득세랑 동일하대. 양도세는 국세죠?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 X라고 나왔잖아요. 가산세 지금 가산세 1번 2번 지금 설명했잖아. 지금 그대로 저거 1번 2번 설명했어요. 지방세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나 국세는 무한대. 제일 밑에 한도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앞면으로 가요. 앞면으로 가보자고요. 자, 독립세 2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보통세. 우리가 배우는 거는 보통세죠. 6번까지. 자, 1번 2번 3번은 뭐다? 지방세, 과로. 4번 5번 6번은 뭐다? 국세, 국세. 그리고 두 번째 칸은 뭐다? 물납, 분납. 1번 2번은 둘 다 불가능. 왜 불가능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3번은 둘 다 가능. 왜? 부득이하기 때문에. 4번 5번은 물납하는 자가 없죠? 국세는 물납 폐지 XX. 그러나 분할 납부는 돼요. 그래서 5번까지를 놓고 봤을 때 물납, 분할 납부가 가능한 조세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과세주체, 납세지. 세금을 걷는 자를 과세주체, 납세지. 그럼 1번, 2번, 3번은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그럼 1번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힘센 자. 2번 등록면허세는 누가 주인이다? 소재지, 도구. 3번은 소재지, 힘이 약한 자, 시군구. 그러나 4번, 5번은 국세죠?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로 가고 국세는 주소지로 가요. 첫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자, 그 다음 쭉 와서 지금 배운 거 징수방법. 징수방법 배웠잖아요. 징수방법. 징수방법 배웠죠?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래도 미납하면은 연체하는 거죠? 가산금까지 와. 이거 세 가지는 신고납부죠?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징수. 그래도 납부를 연체하면 종착역은
가산금까지 와요. 그래서 2번 등록면허세도 취득세랑 동일. 그러나 3번은 처음부터 보통징수죠. 미납하면은 뭐만 붙어? 가산금. 가산세는 안 붙어요. 4번 종부세는 양다리 걸쳐 있죠.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 신고. 선택하면 신고하는 거야. 그 양도세도 뭐랑 동일하다? 취득세랑 동일. 그럼 5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밖에 없어요?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재산세밖에 없잖아요. 재산세가 답이에요.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죠. 엉터리 신고하면 가산세가 올 수가 있다고요. 5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네.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